결국 선관위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황당하다고 해야 될지 기괴하다고 해야 될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올림픽공원 전국에서 들끓고 있는 함성이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시민의 함성이 이 정권을 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선관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전국의 선관위원들에게 참고 자료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선관위가 잘못한 것은 없고 법 위반이나 무효로 볼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선거소청에 대해서 무조건 기각하라는 사실상의 지침을 내려보낸 겁니다. 이런 지침을 받은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선관위는 이미 선거소청 기각 의견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황당하다고 해야 될지 기괴하다고 해야 될지. 다만 서울시 선관위원들은 달랐습니다. 선관위원 7명 가운데 3명, 그중에는 민주당 추천 선관위원까지 있습니다.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반발하면서 사임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잘못된 지침을 용기 있게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결국 국민특검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제3자 특검으로 위철안의 직권남용을 제대로 수사나 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 범위를 제한하면 이런 참고자료 범죄는 수사할 수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참정권 박탈 사태는 선관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따라서 야당이 주도하는 국민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올림픽공원 그리고 전국에서 들끓고 있는 함성이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특검 거부한다면 결국 시민의 함성이 이 정권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담대 대출 한도가 느닷없이 절반 3억으로 줄었습니다. 이재명 정권 대출 조우기 정책의 결과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서민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은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그것도 안 되면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거나 그마저도 안 되면 결국 계약금을 날려야 할 판입니다. 역대급으로 집값 올려놓고 전월세 다 없애놓고 이미 이제 집도 못 사게 만들었습니다. 주거 사다리를 촘촘하게 놓지는 못할 망정 힘겹게 오르고 있는 사다리마저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집값은 못 잡고 서민 실수요자만 잡는 그런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월세 실종 사태에 대해서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겼습니다. 역대급 집값 폭등에 대해서는 선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자기 할 말만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는 답정너 토론회, 국민 훈계 토론회가 될 것입니다. 보유세 인상, 장특공 폐지, 징벌적 과세 빌드업하면서 결국 집 가진 국민에게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선동하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국민은 훈계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월세 부담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실수요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국민은 그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국민 앞에 부동산 정책 실패 사과하고 국민의 집을 빼앗는 세금 폭탄과 복합 규제를 멈추기 바랍니다. 공급과 실수요자 보호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대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민주당이 검찰 해체를 추진하면서 내세운 명분입니다. 그 명분으로 보안 수사권 박탈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쥐고 있던 그 절대 권력을, 그것 못지않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경찰에게 몰아주면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입니다. 절대 부패할 것입니다. 이번 장윤기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의 아버지가 제 식구라는 이유로 증거를 없애고 수사 정보를 흘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추악한 내 식구 카르텔이 있었습니다. 보안 수사권은 경찰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사 단서를 찾거나 수사를 미진한 수사에 대한 보완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권력과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절대 권력을 합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된 경찰을 견제할 그 누구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나몰라라 할 것입니다. 이미 저희들이 광주 경찰청을 방문했을 때 경찰은 앞으로 보안 수사권까지 폐지된 상황에서 그 절대 권력을 어떻게 부패한 권력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똑똑히 그 실상과 민낯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보안 수사권도 없는 절대 권력을 넘겨받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능력과 수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경찰 스스로 국민 앞에 다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괴물경찰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키우고 견제는 없애고 책임은 묻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진보진영 법조계조차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오직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만 문제가 없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입니다. 검찰 해체로 편해지는 사람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을 해체하기에 앞서 경찰 개혁이 먼저라는 그 실상을 우리가 똑똑히 목격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사법체계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안규백 장관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안규백 장관을 임명하고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하지 않는 대통령까지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안규백 장관에 대한 탄핵 청원이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오래된 일이라 사실관계를 밝힐 수도 없다면 모르겠지만 병적 기록부 하나만 공개하면 끝날 일입니다. 공개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떳떳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감추려 한다면 의혹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의혹이 커지면 이 정권의 부담도 더 커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안규백 장관은 병적 기록부를 국민 앞에 공개하기 바랍니다.